첫 번째 주인공은 3인방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부산 북구갑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파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 지난 9일에 한번 잡았지만 어제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어디서 어떤 일 하든지 국가 국민 위해 역할하기 바란다. 라며 사표를 제거해 줬습니다. 사표 제거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정우 수석은 이제 부산 북구 출마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하정우 수석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은 늘 그랬듯이 청와대 처음 들어온 거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어제 어디 가세요? 밖에 나가서 또 준비를 해야죠.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께서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시간이 2배가 된다. 그거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 실행하러 갑니다. 훌륭하신 분이 올 거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살아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부산 북구 출마 의지를 강력히 비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정우 수석의 차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0조니 150조니 쏟아놓겠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에 나올까 안 나올까 간보다가 AI는 뒷전이 됐습니다. AI가 하정우라는 사람의 엑서사이즈가 된 것 같아요. 10달 동안 저는 했다는 얘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정이 아니라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순간 본인의 출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 전을 치르러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나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러면 하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 박민식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애매한 남자, 애매남이다 이렇게 제가 좀 한번 표현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떻다, 당에서 어떻다 하면서 계속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태도를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 부산 사람들, 그 주민들 그런 스타일에는 전혀 안 맞죠. 쉽게 말해서 간보는 태도, 간보는 정치 이것은 부산 사나이들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오기도 전에 이미 점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랑 박민식 전 장관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표현은 달랐지만 간보다 AI가 뒷전됐다. 간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석은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작별 인사하고 나왔고 한동훈, 박민식이 모처럼 같은 목소리 냈는데 간본다. 일단은 그 하정우 수석의 지금까지 태도가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4월 6일에 그 YTN 라디오 출연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사권자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날 4월 8일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식적으로 당에서 조만간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정우 수석의 면전에서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하정우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김현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의 절반 훨씬 넘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거기에 한 명 정도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그게 대세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AI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AI 전문가 그중에 뽑아가지고 하정우를 AI 미래전략기획 수석이라고 한 자리까지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10개월 만에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그것도 김현정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님처럼 4년짜리 의원도 아니고요. 2년짜리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하정우 수석은 뭐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가 지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통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통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사표를 수리해 주셨다.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목한 뭘 주목하냐면요. 어제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어요. 예.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국세청장을 아주 칭찬하는 국세청장이 일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열일해 주신 그 임광현 청장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딱 올렸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가 붙어 있었냐면 임광현 청장이 뭐였냐면 국회의원이었다고요. 그런데 4월 28일 그것도 새벽에 다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국세청장으로 임광현 쓰고 싶었는데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설마 버릴까 했는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 해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거는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정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AI 수석으로 써가지고 내 임기 내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모멘텀으로 삼고 싶었는데 아니 AI 수석 만들어준 지 10달 만에 국회의원 한다고 나가버려? 이거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대통령이 하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 들고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타이밍을 실기한 건 아니냐, 간봤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 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최종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가라 해서 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뭐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이 지금 직업군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정우 수석 가지고 출마 가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판하는 논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간을 봤냐, 뭐 한 달 동안 하정우 수석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대구 출마할 거냐 부산 출마할 거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한동훈도 간봤다. 그렇죠. 그리고 간봤다는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민식 전 장관님도 하셨는데 박민식 전 장관님 지금 뭐 저기 부산에서 뭐 영등포에서 강서에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분당갑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게 실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 지점이 간보는 정치, 뭐 철새 정치 이게 박민식 장관의 약점인데 그거를 다른 분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박민식도 간봤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국도 간봤다. 네.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AI 관련해서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하정우 수석이 조금 뭐 그 직책을 마다하고 국회의원 출마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네네. 하셨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로 해석이 되냐면은 그만큼 하정우 수석이 AI 관련된 중요한 인재구나. 하정우 띄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역시나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지금 어려운 지역인데 하정우 수석만큼 적임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I가 전 세계적인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정우입니다. 저는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서 오늘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식을 하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구포 초등학교 뭐 전부 다 이제 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부산 민심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 전 수석 이 대통령이 하라고 해야 출마한다더니 출마했다. 이 대통령이 출마 지시했냐?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는다. 출마 지시한 것 맞냐?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다. 자, 이에 대한 하 수석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통님 지시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될 수 없다. 억지 논리. 한 대표. 불법 선거 개입 지적하자 말 바꾼다. 대통령 핑계대며 거짓말했어도 문제.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정 의원님. 네, 한동훈이 한동훈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정치 스타일을 보면 남이 말꼬리 잡아갖고 그거를 비판하는 그 반사체 정치를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좀 스스로가 뭔가를 비전과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발광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주 막 되게 밉상이게 하는 그런 특유의 그런 그 성격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저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정우 수석은 이제 상수가 되었잖아요. 예. 하정우 수석은 그쪽 그 북구의 그 고향이고 이제 가서 하정우 수석은 오로지 자기의 그 이제 부산 북구와 부산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저는 말꼬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선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하정우 수석을 말꼬리 잡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박민식 전 장관과의 지금 일단 그 제명된 사람이죠. 거기다가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단일화가 용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3파전이 되면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을 훨씬 높여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더 그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부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또 배신자의 프레임이 더 갇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말꼬리 잡고 저렇게 할 때가 아니라 아이고 저렇게 그 쇼츠 같은 것만 찍을 때가 아니라 북구 발전을 위한 공약부터 좀 발표하면서 비전을 갖고 이렇게 좀 하는 그 정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현역 곽태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하정우 수석은 순수한 AI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전 총선에서도 민주당 영입 인사로 해가지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간을 봤던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산 북갑이 아니었습니다. 희망하는 출마 지역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본인의 저는 강력한 희망에 따라서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저는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몫은 정청래 대표에게 돌아가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실패의 책임이 돌아가는 구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특이한 출마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산의 지금 선거판을 보면 네네. 흔히 선거의 3요소를 말하잖아요.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바람, 또 그 지역의 토박임을 자부하는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인물,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구도의 벽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3파전. 예, 근데 하정우 수석이 지금 여당의 단일 후보로 나옴으로써 일단 구도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오. 그러면은 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박민식 전 장관이 이 구도의 벽을 깰 수 있는 어떤 바람, 인물 이것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도약 단계를 만들어야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 하정우 수석이 AI 주제로 대담을 했던 영상도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오늘 하정우 박사님 모시고 AI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박사님은 다 아십니까? 알면 제가 벌써 복자가 됐겠지만 정부 역할은 일단 우리의 혁신의 에너지를 많이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AI에서 인사이트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설명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하정우 박사를 AI 수석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그때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이제는 뭐 불가피한 승부를 벌여야 하는 시간이죠. 승부의 시간입니다. 사실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따지고 보면 서울대 선후배의 검사 선후배의 장관 동기에 가까울 수 있는 요소가 많잖아요. 지난 비대위원장 때 지원 유세대 갔고. 하지만 이제는 뭐 물러설 수 없는 냉혹한 선거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사나이들이 부산에서 한판 승부를 진검 승부를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그게 이 선거의 또 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은 일단 본선 전에 이 둘 사이의 승부를 봐야만 본선에서의 어떤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신경전도 한번 들어보시죠. 뭐
정치인 출마는 자유겠죠. 예, 예. 그러나 그 과정은 정당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공학적 셈법일 뿐입니다. 예.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부산 북갑 시민들께 상처 드리고 돌아간 분이시기도 하고 예.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다라고 하신 분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체제 당권파는 저와 싸우려고 하는 게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눈에 들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예. 아직 공천도 받으신 상태가 아니니까 잘 되시기 빕니다. 예.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은 일단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두 사람의 말대로 박민식 전 장관이 아직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유력한 상태이고 현재는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한동훈 전 대표도 3파전으로 치러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 맞죠.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일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저런 데서도 했지만 네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고성국 TV 나가가지고 단일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성국 TV 하니까 저는 그 당권파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당권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추측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되는 것보단 차라리 하정우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하정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박민식과 그 한동훈은 단일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공천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제가 박민식 후보라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생각을 아마 당권파들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의심할 수 있다. 혹시 저 공천 주면 단일화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게 말해야 된다.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재숙 전 위원장도 하긴 뭐 둘합은 없다라고 했지만 불출마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공천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한 달 정도 선거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한동훈 대표라도 단일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4월 말 현재 상황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 요원해 보이긴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뭐 부산 시장 선거운동 전략을 짜고 있는 우리 곽규택 의원께서 보시기엔 요 북구 선거가 부산 시장 선거에도 연동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바람 얘기하셨잖아요. 예, 한동훈 예. 바람, 뭐 박형준 바람 얘기하셨잖아요. 요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고민이 그러니까 많으실 것 지금, 같은데. 예,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공천을 하죠. 공천하죠. 하는데 그렇게 가서 3자 구도가 될 경우에는 이 구도라는 벽을 깨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출마를 결정한 이후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세로 올라갔거든요. 예.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 전체의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단일화가 안 되고 이렇게 3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뭐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후보 간에 그 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부산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에 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사전이든 사후든 어떻게든 단일화하는 것이 당이나 그리고 부산 전체의 선거 역량에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는 네. 이 두 분이 어떻게든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는 어려운 싸움이다. 어.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 말 듣고 혹시 장동혁 지도부가 예. 박민식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래요? 단일화라고 하는 게 막상 당의 공천을 받고 나간 후보면요. 그렇게 단일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예, 그리고 뭐 나중에 태도가 변한다?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만약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고 하면 박민식 후보는 이 지역에서 2번을 국회의원을 했던 네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그 지역에서 다시 나왔는데 본인이 단일화에 그렇게 순순히 응한다? 저는 그런 것은 예상하기 힘들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부산 현역 의원들은 어쨌든 두 사람의 단일화는 필요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입장 차이가 오늘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원석 원내대표, 중앙선대위원장단 구성 관련해서 장 대표 배제 방안을 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장 대표는 선대위원장이 내가 합류해야 된다라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투톱 간의 이견이 다름 아니라 장 대표 배제를 두고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장동혁 대표 말고 김문수 전 장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요. 장동혁 대표는 후보들과 공동 유세 계획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벌써 김문수 전 장관은 대구, 경북, 강원, 부산 선거 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직 요청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누가 대표인가 헷갈릴 정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굉장히 흥미로운 게 송호석 원내대표는 선대위원장을 꾸리는데 장 대표를 배제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건 이선호태 아닙니까? 장 대표 이선호태.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아닙니까? 이거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의 기강이 무너져도 진짜 한참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냥 당연히 그냥 상임선대위원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빼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없어 보인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뭐 식물당 대표 사실상 중앙당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배제하고 독자 선대위를 이미 꾸린 지역 선대위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경기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독자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예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후보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전혀 그것들이 먹혀들지 않고 있고 사실은 선대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뭐 갈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장동혁 대표 가지고 있는 권한상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꾸려지고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가 뭔가 다 잃은 거예요. 그 당에 관련된 뭔가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잃은 거라서 일단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 진짜 이걸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가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그런데 이번 재보선이 우리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민주당 현역 인사 8명이 일괄 사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후보가 사퇴를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확정된 재보선 대진표 이제 거의 진용을 다 갖췄습니다. 세어보니까 모두 14곳이네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5일입니다. 그 뜨거운 선거 현장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도에 보시는 이 14곳 가운데 하정우 전 수석의 등판으로 더욱 경쟁이 뜨거워진 부산 북갑 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정우 전 수석은요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식 치르고요. 동시에 또 입당 절차도 함께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갑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단지하겠습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 GPT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3고 초려를 넘어 30고 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첫 AI 수석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우고 쌓고 얻은 것을 모두 쏟아붓는 거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어머니, 누나, 형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하정우 전 수석, 이젠 전 수석이죠. 하 전 수석의 오늘 예상 일정표를 함께 보실까요? 자, 오전에 입당식 했고요. 그리고 인재 영입식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부산 지역 정치인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후에 또 쉬지 않고 구포시장을 찾을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 상인들과 주민들 앞에서 출마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 전에 제가 하수석 공식적 석상에서 하던 말투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역력히 느껴지는 말투였거든요. 뭐 이런 것도 다 이제는 대놓고 난 부산 출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리고 부산 분들도 진짜 사투리랑 가짜 사투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 전 수석이 이제 사투리를 좀 쓰면서 얘기를 접근을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아, 이 사람 진짜 찐 부산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24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아마 오늘 출마 선언하고 바로 부산을 갈 정도로, 왜냐면은 출마 선언이 다소 좀 늦어졌거든요. 네. 늦어진 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좀 끝까지 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끝까지 예우를 다하고 나오기 위해서 순방도 같이 갔다 오고 마지막 일정까지도 같이 소화한 이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발빠르게 뛰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또 괜찮은 것은 이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또 메인이고, 지방선거에는 부산 지역에만 저희 당에도 수백 명의 후보들이 이미 뛰고 있거든요. 네. 그 후보들이 사실상 이 하정우 수석과 함께 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그들과 호흡을 맞춰서 간다면 좀 뒤늦게 출발했습니다만 도착지에는 더 빠르게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이 부산의 한 초등학교 행사장에 박민식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하정우 전 수석이 만나면은 진짜 빅매치의 시작 아니겠냐 많이들 예상했는데, 하정우 전 수석 일단은 오늘 이 모든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을 곧장 오후에 달려가는데 부산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처음으로 던질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늦게 온 만큼 뭔가 좀 각인될 만한 센 메시지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약간 이렇게 예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산에서 만들겠다라고 네.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재수 후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북극 항로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해사법원 유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해수부 이전했고, HMM이라고 하는 또 기업 유치될 거고,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부산의 파이가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미래 기술,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접목을 시켜서 부산을 제2의 신성장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좀 어필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더 큰 부산을 만들자, 그리고 부울경 이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부산 자체에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지금보다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세계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제가 볼 땐 낼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선거 캠프에서 나오신 분처럼 하정우 전 수석의 청사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정우 전 수석보다 먼저 링 위에서 이 몸을 풀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이 하 전 수석이 이제 행보가 본격화되자 이제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전 AI 미래기획수석이 될 하정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밖에 나가야 되고 밖에 나가서 또 준비를 해야죠. 네, 실제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시간이 2배가 된다. 그거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라고 지시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실상 저와 하정우 씨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 또는 승낙 뭐 이런 걸 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하 전 수석 내가 대통령을 설득을 한 거다. 선거 개입 자체가 억지 논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한 전 대표 선거 개입 지적하니까 하 전 수석이 말을 바꿨다.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누구 말이 맞든 그건 중요하다기보다 기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하정우 전 AI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도 너무 팔았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방송에서 누차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일하라고 했으니 일을 열심히 해야지요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대통령님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하정우를 보여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저 선거에 출전하게 되는 성격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 시민들의 수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법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다. 한마디를 하니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멈춰섰습니다. 지금 발의된 지 2년이 됐거든요.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수건을 표류시킨 정권의 수석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출전했을 때 저는 과연 부산 북구갑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매우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이 하정우 전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도 너무 팔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팔면 안 됩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선거 때 대통령 이름 파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은 너무 과도한 프레임이고요. 네.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서 뭐 하정우 전 수석을 꽂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은 하정우 전 수석과 더 일하고 싶다는 그런 약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더 일해 주세요. 뭐 그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국무회의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출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정우 수석은 아무래도 그 수석일 때는 당연히 대통령실에 귀속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부산과 관련된 비전으로 싸우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바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진영 안에서는 막 침입자다 하면서 참 수위가 센 말을 박민식 전 장관으로부터 듣고 있고 또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또 각을 세워서 뭔가 대리전이다라는 그 각도 세우고 싶고 여러모로 바쁠 텐데 뭐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당 패널 분들은 일단 이 하정우 전 수석 AI 강국으로 만드는데 적임자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AI 강국은 하정우 전 수석만의 고유의 카드일까요?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전 수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는 대한민국 AI 강국으로 만들자라고 같은 목소리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픈소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얘네가 언제든 닫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이 자산에서 이 방향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안에하고는 천지차이가 나는 데다가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국익이라든가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기술을 넘어서 사실 기술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특히 제조 산업 같은 곳에 AI를 적용을 해서 혁신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 자, 이후에 한 전 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 전 수석이 청와대에 AI 수석으로 들어간 것을 두고 내가 정권을 잡았어도 하 전 수석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겼을 거다. 잘된 인사다. 이렇게 응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에. 자, 이렇게 칭찬했던 둘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이젠 경쟁자로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렇죠. 조금 아까 보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이재명 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이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AI의 능력자를 본인이 먼저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엉뚱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본인이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지금 본인이 만들고 싶은 한동훈
한동훈과 이재명 간의 싸움이다라는 프레임에 더 적합한 인물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그동안에 이렇게 칭찬했었던 발언들이 있었던 만큼 아마도 선거 과정에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어떠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은 별로 있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들이 조금 더 줄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하정우 전 수석의 공식 등판으로 한동훈 대표는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박민식 두 사람의 갈등, 이게 단일화로 과연 갈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질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북값을 왜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북값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지 그걸 말씀하셔야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난데없이 북부에 들이닥친 것 아닙니까? 제가 아주 딱 맞게 친입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친한계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 등록 후에는 탄력을 받긴 하겠지만 보수 단일화 없이는 승리, 장담하기 어려울 걸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머릿속으로만 다들 얘기했어요. 머릿속으로만 단일화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제 하정우 전 수석 등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절대 단일화 없다라고 했던 박민식 전 장관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 단일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 부산 북구갑 지역구는 선거 막판이 됐을 때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후반에 이르렀을 때 만약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느 특정 후보보다도 지지율에서 더 우위에 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의 사표 방리 심리 때문에 표가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표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런데 유권자들이 막 원한다. 이거를 뭐 매일 앉아갖고 유권자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거 뭐 아무리 유권자들이 원해도 그게 될까요? 여론조사상 구도가 확립이 되면요. 생각보다 사표 방기 심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결선 투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학습을 선거를 통해서 거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앞서 이제 그 정성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하시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희망한다기보다는 구도의 불리함도 감수하고 저 선거에 뛰어들었고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은 앞서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침입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넓게 보면은 같은 보수 진영의 경쟁자들끼리 좀 이렇게 날선 언어는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치면은 또 박민식 전 의원이 지역구로 옮겼던 이력을 놓고 도망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언어의 톤을 낮췄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아울러 말씀드려봅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지역구에 침입자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 출신 아니면 다 침입자가 되는 셈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